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쌤의 웹툰 시간이네요. 네,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이죠. 누구시죠? 노우 타일러입니다. 네, 저는 쌤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무슨 웹툰 가져오셨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우리나라 웹툰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네, 어쨌든 허오파육 작가의 오라존미라는 작품입니다. 아, All Eyes on Me. 네, 맞습니다. 네, 이 제목이 투팍의 마지막 앨범 제목이라고 해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나중에 음악 방송할 때. 한번. 네. 네, 투팍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앨범이라고 합니다. 아, All Eyes on Me. 진짜 좋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오라존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완결이 났어요. 최근에 정말 한 2-3주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바로 네이버 웹툰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완결이 됐으니까 또 그런 취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오파육 작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yes24라는 그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분의 작가 소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결하고 담백한 그림과 감각적인 연출로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완성도 높게 표현하여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준다. 저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는군요. 네네네. 그 평에. 일단 첫 번째로 짚어드릴 문구는 간결하고 담백한 그림이에요. 이분은 채색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흑백 톤의 채색을 하시고요. 항상 엄청 막 뛰어나다, 화려하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되게 소박합니다. 그림체가. 그래서 말 그대로 간결하고 담백하고요. 그리고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다. 근데 사실 그림체가 좀 이렇게 간결한 경우에는 그런 인물의 감정을 흐름에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 표정 같은 걸 묘사하기가 힘들거든요. 단순화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소품을 활용한다든지 뭐 되게 정적인 연출에 되게 특화된 작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준다. 저번에 여중생 A라는 작품도 그 여중생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지 자신의 그 뭐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결국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를 그렸다면은 이번 오라존미 역시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좀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극복을 하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허오파육 작가께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좋네요. 네,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분도 뭐 거의 뭐 활동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이 전혀 없고요. 찾다 보니까 과거 한 10년 전쯤에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본인 그 필명으로 뭐 답글을 몇 개 단 게 전부다. 그 정도로 뭐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DC 인사이드에서 흔적이 있거든요. 네. 이분도 역시나 그 카툰 연재 갤러리 거기 출신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오라존미라는 작품의 네이버 웹툰에서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작가와 만화를 말하는 작가. 네. 제목만 들어서는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 오라존미의 주인공은 영재입니다. 영재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친구예요. 영재랑 그렇던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간 집을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알바를 해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꾸준히 공모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화를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생업이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는 이게 얼굴에 반을 덮는 약간 화상 흉터 같은 반점이 있어요. 여자분이시고요. 이 영재라는 친구는. 그래서 이 영재라는 친구는 얼굴에 그렇게 되게 큰 흉터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뭐 친구들이 좀 따돌리기도 하고 뭐 본인 스스로도 약간 굉장히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뭐 대인기피증 수준의 약간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굉장히 떨려서 말도 못하고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를 마주쳐요. 수빈이라는 고등학교 친구를 마주칩니다. 카페에서. 근데 이 수빈이라는 친구는 영재를 되게 편견 없이 바라봐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영재도 만화 작가 지망생이었고 수빈이도 만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만화부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영재가 이제 좀 그런 걸 꺼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모여가지고 둘이 서로 만화를 그리고 뭐 작품들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약간 절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절친 느낌으로 등장을 하는데 약간 좀 이제 상황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빈이는 이제 대학도 만화 관련과에 진학을 해서 뭐 졸업을 하고 여전히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절실함이 없어요, 좀. 그래서 계속 공모전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빈이가 이제 영재를 만나서 너 아직도 만화 그리고 있니? 그러니까 이제 영재는 나는 만화를 못 그린다 지금 살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수빈이가 공모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너도 이거에 한번 그래도 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영재가 그 공모전에 자신의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그 웹툰 안의 웹툰이죠. 그러니까 웹툰 안의 웹툰인 마녀의 저주라는 웹툰을 하나 이제 그려서 내요. 약간 자신을 소재로 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상처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웹툰이거든요. 그 마녀의 저주라는 웹툰이. 어쨌든 그 작품을 공모전에 내서 입상을 합니다. 1등을 한 건 아니지만 당려상으로 입상을 해가지고 정식 연재의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수빈이는 떨어져요. 영재랑 수빈이는 이렇게 친한 친구니까 그 시상식에 같이 갑니다. 상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근데 영재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 그 상을 받으러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인기피증이 살짝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얼굴로 저 단상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그래서 같이 온 친구인 수빈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대신 상을 받아달라. 그래서 수빈이가 대신 올라가요. 근데 수빈이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자기한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빈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치 수빈이도 그 자리에서 또 연기를 자기가 그 마녀의 저주를 그린 작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소개 말씀을 드렸을 때 만화를 그리는 작가와 만화를 말하는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모종의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수빈이는 나는 만화만 그리겠다. 방 안에서 그냥. 대신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대외 활동을 하는 건 수빈이 네가 해달라. 그러니까 영재는 만화를 그리고 네. 수빈이는 대외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게 사실 뭐 이 오라좀비 만화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 구조는 일단 만화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네. 다 영재가 가져갑니다. 네. 하지만 방송 출연을 한다던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출연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수빈이가 가져갑니다. 네. 왠지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네. 궁금하잖아. 근데 관계가 계약은 깔끔해야지.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 계속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수빈이는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니까 뭐 그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요청도 받을 거고, 근데 둘의 그림차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뭐 위기도 있고 설정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던가 그런 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수빈이와 영재가 틀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수빈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빈이도 만화작가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재가 봤을 때는 수빈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만 그런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약간 그런 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금이 가고 이제 멀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원래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살거든요. 네.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는 그게 나중에 뭐 여러 소위 말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기 편하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둘이 뭐 헤어져서 따로 산다던가 이제 점차 이제 각자의 사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영재는 좀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서워하고 수빈이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뭔가 껍데기 뿌린 작가가 돼간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수빈이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런 식의 상처가 있어요. 항상 이 허오파육 작가의 인물에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이런 상처를 또 극복해 나가고 결국엔 또 마지막에 다 잘 됩니다. 연애는 안 하나요? 연애도 합니다. 누가 해요? 영재가 합니다. 주인공이. 네. 둘 다 주인공이에요, 이거? 둘 다 주인공이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네. 영재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영재의 남자친구 또 주인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3명이에요. 수빈이도 연애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메인 스토리와는 좀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연급이 나오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재가 다시 영재 얘기로 돌아가서 영재가 이제 웹툰 연재를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작품을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악플을 받습니다. 뭐 좋은 당연히 이제 칭찬하고 뭐 좋은 웹 댓글이 훨씬 많겠지만 이제 간혹가다 보이는 악플을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정말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또 워낙 그런 약간 안 좋은 말을 듣는 거에 굉장히 또 힘겨워하고요. 네, 그래서 악플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정말 술을 진탕 마십니다. 영재가 혼자서. 편맥? 네, 맥주 아니에요. 소주입니다. 편소? 네, 소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마시다가 시비가 걸려요. 음. 주변에 지나가던 남자가 이제 그 영재의 외모를 보고 약간 시비를 건 거죠. 소위 질 낮은 친구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편의점 알바가 시비 건 거를 해결해주고 당신 너무 취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먹고 쉬다가 가라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영재가 편의점 알바한테 반해요. 왜냐하면 흑기사한테. 네, 자기를 이렇게 편견 없이 바라봐준 사람은 수빈이 다음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네. 이제 편의점 알바의 이름은 도영이거든요. 도영이를 좋아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엮이게 돼요, 둘이. 근데 도영이도 사실 상처가 있는 친구입니다. 도영이는 20대 한 초중반의 친구인데 집을 나와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나와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영이한테는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은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근데 여동생도 못 참겠다고서는 도영이한테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여동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네. 슬픈 얘기네. 네. 근데 결국에는 항상 이제 누가 고백했어요? 영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안 된다.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들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는 처음에는 이게 그런 흔한 변명으로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영이 입장은 정말 그래요. 그렇지.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러면 영재가 나중에 와서 그러면 친구 사이로라도 남는 게 어떠냐 하다가 이제 가까워지고 좀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끝에 가서는 뭐 이제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네. 좋네. 달달하구만. 달달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달달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절절해요, 달달해요? 절절하진 않고요. 네, 달달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만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영재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약간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묘사가 좀 많이 들어갔겠어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각자의 인물마다 스토리가 또 다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지 못한 뭐 서브 조연들 캐릭터도 굉장히 많거든요. 몇 화 정도에서 마무리했어요? 70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약간 좀 여중생의 이 같은 거 굉장히 오래 연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라전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갑작스럽게 연재가 마무리가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쯤에는 이제 독자들이 댓글에서 좀 싸우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왜요? 약간 이건 좀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냐. 너무 용두삼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입장도 있고 이게 현실적인 결말인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사람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저는 뭐 충분히 뭐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분께서 또 차기에 어떤 작품을 그리실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3가지 작품을 연재를 하셨어요. 오라조미까지.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거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데 한 90년대 중반이 배경이고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의 뭐 추억 같은 거를 이제 그리는 그림 그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렸던 게 여중생의 여중생의는 한 2000년대 초반이 배경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막 온라인 게임 같은 게 막 붐을 일으키던 그 시절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라존미는 현재가 배경이에요. 약간 시점이 점차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에는 또 어떤 작품을 그리실까? 약간 자서전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근데 이걸 말하면 좀 스포가 되긴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마지막 부분인데 뭐 어차피 결말은 예상을 하시고 있을 테니까. 네. 웹툰이 영화가 돼요. 결국엔 그 안에서 네. 마녀의 저주라는 웹툰이 영화가 되는데 영화 제작 발표에 나갑니다. 수빈이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사칭을 하고 나가는 거죠. 동의 없이? 네. 영재 동의 없이? 영재 동의 없이. 왜냐하면 영재는 이제부터 넌 그만해라. 아, 얘기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네, 나 이제 어차피 나도 나의 삶을 살 거고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수빈이가 폭주를 한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영재가 그 자리를 가서 엎어버립니다. 내가 그 마녀의 저주 진짜 작가다. 저 사람은 가짜고 뭐 약간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사이다 장면일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마무리가 좀 비현실적으로 끝났다. 너무 좀 급박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기억에 남아요? 이게 절정의 장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엎어버리는 장면.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영재가 그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벽을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때까지 그 직전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도영이와의 관계도 좀 약간 안 좋아질 뻔하고 네. 이제 수빈이 쪽에서 오히려 협박을 하거든요. 아. 나한테 수익 분배를 해라. 저작권 수익 분배도 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다 폭로해버릴 거다. 수빈이가 약간 막장으로 가는구나. 약간 막장으로 가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막장으로 가요. 약간 뭔가 보상 심리가 생기는구나 네, 사람이. 네, 네. 재밌는 웹툰 같네요. 재밌어요. 그 에필로그에서도 되게 또 훈훈한 마무리로 끝납니다. 에필로그가 한 2-3화 정도 되는데. 네. 좋은 웹툰이네요. All Eyes on Me. 네. 호파육. 호파육. 네. 좋습니다. 뭐 이제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다시 한번 허파육 작가의 오라존미. 네고요. 아 사실 그 오라이즈 온미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해선 허파육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안 하시니까. 그러네. 독자들이 대부분 이거는 거기서 온 제목이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구절이 사용된 유명한 가장 거는, 유명하죠. 그렇죠. 가장 그 노래만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앨범의 제목이 그거라면서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노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All Eyes on Me라는 게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재의 입장을 담은 제목인 건데 저는 이제 All Eyes on Me라는 앨범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 노래와도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음으로 따지면 네. 매치가 안 되네요. 그렇죠. 매치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단순히 그 제목만 따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음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매치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 만화 웹툰 뭐예요? 다음 번은 이제 일본 만화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목은요? 역시 띵작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명작. 네, H2. 네, H2.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오케이. 네네. H2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저는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만화책을 봤다는 사람 중에 안 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맨 처음 저희가 일본 만화 소개해드릴 때 첫 시간에 슬램덩크로 했었잖아요. 거의 그 급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H2라는 만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